가수 다비치의 강민경이 붙인 오빠의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 사건에 자신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그녀의 재력 자랑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속사를 통해 지난 6일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어요. 라고 전했죠.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고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 박모 씨 등 19명은 지난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강민경 부친과 강민경 친오빠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2017년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 파주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속여 12억 원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죠. 또한 강민경은 최근 자신의 쇼핑몰 직원에 대해 턱없이 적은 페이로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다는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민경의 이름이 언급된 논란이 또 한 번 터져 주목받은 것이죠. 강민경이 붙인 오빠의 사기 혐의 사건엔 단호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그녀가 과거 자신의 가정과 재력을 자랑한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재조명됐습니다. 그녀가 2005년에서 2006년 무렵 자신의 싸이월드 계정에 작성한 글에는 우리 아버님께서 기특하게 아주 우리 아버님 좋으시지. 프라다 가방 70만원짜리 사줬어. 어젠 옷 사고 오늘은 가방 사고 기분 짱인걸. 프라다 찐이라고. 이젠 나 폴로 이미백 안 맬 거야. 프라다가 있는걸. 근데 무서워서 못 들고 다닐 듯 뺏기면 어떡해. 우리 아빠도 그 걱정을 하더구만. 어쨌든 기분 좋다.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또 강민경은 산삼을 머리까지 다 먹어야 용돈을 준다는 아빠의 특명에 진짜 눈물 흘리면서 쓰디쓴 삼을 야밤에 뜯어먹었어.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 너무 써. 라고 글을 쓴 바 있죠. 이 밖에도 강민경은 자신의 재력과 화목한 가정을 자랑하는 글을 여러 번 올려 네티즌들 사이에 수차례 회자됐습니다. 최근에 강민경은 자신의 SNS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비에무아의 경력직을 구하는 공고란을 올리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경력직 연봉을 2,500만 원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강민경의 회사에 주목하였죠. 강민경의 회사는 1년간 퇴사율 52%였으며 12명이 입사해 6명이 퇴사하는 기록이 남아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CS 직무의 3개월 계약직 직원을 구인하는 공고를 올렸는데 문제는 바로 그 공고의 내용에서 터졌죠. 강민경 측에선 3년 이상의 업무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원했는데요. 담당 업무는 기본적인 CS 응대부터 고객 문의, 분석을 통한 운영 정책 기획 수립, 심지어 해외 고객 이메일 영어 응대까지 꽤 폭이 넓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으로 책정됐죠.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경력직이지만 3개월 계약직, 연봉 2,500만 원이라는 조건은 누가 봐도 열정페이로 비쳤습니다. 동종업계 관계자 또한 강민경을 향해 이 돈 받고 올린 채용 공고의 업무 내용을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나요? 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죠. 실제로 강민경은 자신의 SNS에 웹 디자이너 한 명에게 기획, 편집, SNS 관리, 채널 관리 다지하니 패키지를 모두 다 맡긴다는 공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동종업계 경력직 평균 연봉이 3,694만 원이었으나 강민경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력직 연봉은 20%가량 낮은 사실이 드러났죠. 이에 강민경의 해명문이 올라오자 이것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공고를 올린 건 담당 직원의 실수고 연봉 2,500만 원은 아무 경력도 없는 신입 대상일 뿐 경력직의 경우 당연히 연봉을 협상하고 채용한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해명문은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을 화나게 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로 CEO로서의 자질인데 사업 초반 그녀는 헤어 액세서리 하나를 59,000원에 팔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본업이 가수인 그녀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뒤따라왔죠. 두 번째 이유는 의아한 해명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강민경은 해명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복지 혜택을 나열했는데요. 일반 회사라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대보험 및 법적 수당, 연, 월차 사용 및 필요 물품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물론 3년 근속 시 1개월 안식월 사용과 같은 혜택다운 혜택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강민경 회사는 이제 4년차에 들어섰는데 이곳의 퇴사율이 50%에 달해 이러한 혜택을 대다수의 직원이 누리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채용 조건이었는데 아무리 신입이라 하더라도 강민경 측에서 요구한 업무 범위는 너무 넓고 최저 시급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연봉 2,500만 원 선은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강민경 측 직원들의 평균 연봉 역시 3천만 원 선으로 동종 업종 평균 대비 26%가량 낮은 수준이었죠. 65억 건물주가 됐다며 자랑스레 신사옥을 공개한 강민경 측의 최근 행보를 고려했을 때 직원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유튜브만 틀면 나오는 그녀의 호화로운 생활과 대비되는 이번 사태에 더욱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죠. 물론 본업과 사업은 다른 영역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그녀는 본업으로 얻은 영향력으로 투잡, 쓰리잡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기에 가수 강민경과 사업가 강민경을 따로 봐달라는 요구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이에 강민경은 뒤늦게 신임 연봉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라고 입장문을 펼쳤으나 신입 연봉 또한 동종업계에 비해 한참 낮은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죠. 그와 동시에 강민경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회사 직원들 연봉보다 비싼 가스레인지를 구매했다며 자랑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의 가격이 2,500만 원으로 알려져 이를 본 네티즌들이 경력직을 1년 동안 개처럼 부리는 것보다 비싼 가전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죠. 또한 강민경은 회사를 이전하면서 팀원들이 많으니까 책상을 다 사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직원들이 쓰는 책상을 공개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어 강민경이 회사 직원 수가 고작 14명에 불과해서 라는 언행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죠. 그녀는 이섭이라는 유튜버가 데스커를 받은 사실을 알고 데스커 측에 메일을 보내 강민경 채널을 알리고 제품 제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직원들 책상은 우여곡절 끝에 협찬받았지만 강민경이 쓸 책상은 직접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슈가 되었죠. 그녀가 구매한 책상은 700만 원짜리를 구매해 이미지가 손쓸 수 없이 훼손되었죠. 게다가 회의실 쪽에 에어컨이 1대밖에 없어서 가벽을 뚫어놨다는 유튜브 브이로그 내용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강민경이 직접 회의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 귀에 다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라고 밝힌 것이죠. 그러나 강민경 측의 채용 공고 논란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웹디자이너 경력직 채용 공고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은 해당 공고를 두고 웹디자이너인데 온라인 채널 관리, 콘텐츠 개발, 영상 편집, 브랜드 마케팅, 제품 사진 기획, SNS 관리 등 이 많은 업무가 가능하냐고 지적했죠. 심지어 우대사항에는 HTML 기본 코딩 가능자라는 개발자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한 명의 직원이 일당백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수나 지원은 턱없이 적어 보였죠. 게다가 두 차례의 사태 모두 정규직도 아닌 인턴,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형태 역시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